교육에 있어서도 비진학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열등감이나 소외감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순창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생활비나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관내 주소에 있는 기간에 비례해서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약 17%에 해당하는 대학교 미진학 학생들에게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확인 후 취업 및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0만 원씩 구직지원금을 이슈K 시간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각 대학에서는 지금 학생 선발이 한창이죠. 대학에 합격하면 다음엔 등록금 걱정이 들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려는 건지 이른바 대학 진학 축하금을 주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학 축하금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니면 인재 양성 차원이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이경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학 진학 축하금, 전북에서도 이 축하금을 주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곳이 어떻게 얼마나 주고 있는 건가요? 네, 전북 지역에서는 이제 정읍시, 그리고 순창군, 그리고 고창군 세 개 지역이 있고요. 전남 지역에서는 이제 나주시, 영광군,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 이렇게 전국적으로 6개 자치단체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원의 상황을 본다면은 전북의 순창, 고창, 정읍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순창은 약 200만 원 정도 축하금을 주고 있고, 고창은 주거 기간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읍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하면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전남, 나주, 영광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지정해서 지역 상품권을 활용하라 이렇게 차원을 하고 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약 50만 원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급 조건은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대략 거주 지역에 3년 정도 거주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친다든가, 아니면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 3년 이내 기간 동안 내에 진학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축하금 200만 원이면 꽤 큰 건데 이것도 이제 자치단체 예산으로 줄 텐데요. 이런 그렇습니다. 축하금을 자치단체가 왜 주는 걸까요? 기본적인 이제 설립 목적을 본다면은 고창군 같은 경우는 학생 복지 지원 조례를 갖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창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런 걸 본다면 대략 그 축하금의 목적을 본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 또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겠다, 또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대략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면 축하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의 축하금, 결국 뭐 용돈 형태로 한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학생의 인재를 육성한다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이 가장 손쉽게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표풀리즘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진짜 위하는 것이냐라기보다는 주민을 상대로, 부모님을 상대로 해서 표를 결국 얻기 위한 이런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 그대로 대학 진학 축하금이면 대학에 가지 않은 혹은 네. 뭐 가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이제 주지 않는다는 건데, 인재 양성이라는 이제 뭐 자치단체의 말대로 목적이라면 대학 간 학생들만 우수 인재라는 말인 것인지, 뭐 그래서 학력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뭐 역차별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 진학률이 일반의 고등학교가 약 73.7% 정도 돼요. 전북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상회하는 77.2%가 대학 진학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20%에서 25% 선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에게는 축하금이 지원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대학을 진학률이 높은 편이지만 그 진학 학생들에게는 축하금을 주고 그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축하금을 안 준다. 이건 어쨌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기왕 이런 정책을 거라면 저는 뭐 고등학교 졸업자 축하금을 주는 게 훨씬 더 평등하게 줄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긴 합니다. 현재 같은 방식이라고 한다면 학생의 우수인재 혹은 지역의 주민을 유치하는 이런 정책도 아니고 우수인재 정책은 더더욱 아닌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이제 인재 육성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가지고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재지. 지금은 대학생이 이제 70%가 대학 가는 사정이라면 대학 간다고 꼭 인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그럼 이제 정읍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그러니까 취업 지원금을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형평성에 맞추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취업 축하금이 아니라 취업을 지원하는 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모든 직장에 취업하면 과연 또 200만 원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포퓰리즘 말씀도 하긴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등록금 걱정이 크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네. 또 반가운 또 지원금일 것 같은데 또 어떤 뭐 긍정적인 효과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준다면 바람직할 수 있죠. 누구나 뭐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금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시군 단위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대학 등록금이 높기 때문에 그걸 일부라도 좀 지원해주자. 뭐 이런 이제 소박한 뜻에서 하지 않았냐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현금 지원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바꿀 건지 이런 고민이 동반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현금을 주고 그 학생들에게 이제 그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비 일부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 보다 좀 좋은 대학 정책으로 좀 이걸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대학 진학 축하금 지급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순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박서연 씨입니다. 순창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는 이름으로 2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되게 기쁘게 받았는데 그중에는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못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왜 다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가는 친구는 받고 왜 못 받는 친구는 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칼럼을 기고하게 됐고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차별 없이. 어른으로 한 사회에 나가겠다는 이유로 다 같이 2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금을 받은 학생조차도 좀 네. 차별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읍 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가지 않은 학생들에게 구직 지원금 100만 원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안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학생들이 모두가 진학을 하지 못할 또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간구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다면 저는 문제 전체 학생이 그야만 기왕이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이렇게 시군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남 영광군도 하고 있습니다만 순창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많지 않은 점에서 영광군 같은 경우는 대략 2억 안쪽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지원해줘서 기왕 받을 거면 전 학생이 다 받아줘서 고등학교 졸업 축하금 같이 말씀드린 같이 그런 축하금 형태로 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서로 없을 것이다. 받으면서도 좀 학생들도 좀 인터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속된 말로 찝찝한 느낌인데 그런 마음을 좀 더 풀어주려면 가지 않은 학생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차별 논란을 없애고 좀 바람직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좀 다른 방안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군 단체장 협의회에서도 좀 정책 지원을 제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OECD 기준에서 본다면은 대학 고등교육 지원율이 1.1%거든요. GDP 대비.
우리나라는 지금 GDP 대비 0.7%예요. 고등교육 지원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 지원금을 좀 더 늘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반값 등록금이든 아니면 7, 80만 대학생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건 대학생이 이제 보편적 교육까지 돼버렸거든요. 이건 그러면 국가가 좀 책임지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국가가 그러면 반값 등록금이든 아니면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이런 정책적 지원으로 답을 내야 되지 선심성인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비용을 지출해 갖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치단체장들이 기왕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좀 더 제한을 적극적으로 해서 고등교육비를 OECD 기준이 1.1% 정도로 올려서 반값 등록금을 완성시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좀 더 적극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